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치하고 목동에서 저는 이제 입시 컨설팅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박노석 원장입니다. 저는 그 입시를 한 20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의 최일선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원장님하고 제가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조금 거리는 있지만 목동에서 동탄 거리는 있지만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점점 표정이 굳어가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나가시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는 이제 입시 자체가 또 그렇게 좀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그냥 사실만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설마 저렇게까지 에이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팩트 사실만을 말씀드린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따가 저희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입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사실을 좀 명확히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자, 우선 시작은 여기 혹시 불을 하나 더 끌 수 있을까요? 예. 자, 잘못된 입시 상식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니들께서 이런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효과는 폐지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주제로 설명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를 30% 이상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대 지금 충원 이슈가 있잖아요. 의대 충원에서 정시 올인이 유리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의대에서요, 고3 현역들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한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N수생이 들어갑니다. 근데 N수생은 뭐로 공략을 하겠어요, 의대를? 다 수능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고3에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상황에서 재수를 생각하지 않고 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시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내신은 주요 과목 위주로 챙겨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비고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국영수 위주로만 챙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전체 내신이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신 평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내신부터 올리고 학생부를 채우는 것이 좋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5등급이라고 할게요. 내신을 막 올려서 2.5등급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2.5등급은 보통 경희대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희대를 지원하는 순간 제 경쟁자들도 다 2.5등급이겠죠? 그러면 제 내신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신이 의미하는 거는 대학의 레벨이고요. 그러면 제가 지원했을 때 내신 경쟁력은 크지 않아진다? 그러면 뭐가 판결이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학생부가 판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로는 1학년 말까지 정해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 고1, 올해 고1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선정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세분용 특기사항 관련해서 보고서 탐구 이런 것들이 진로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진로 연계 주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하려면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동아리 선정하기 전에 뭐부터 정해야 된다? 진로 계열부터 정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입시 타임라인이에요. 고1 그리고 고2죠. 고3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고3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3? 있나요? 예, 몇 명 있죠? 예. 자,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 2월 달까지는 진로 계열을 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이 되면 뭐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동아리 선정이 되기 때문이죠. 동아리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바꾸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아리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진로 연계 동아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별로 이제 영재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심화학급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안에 빠지지 않은 질문들이 뭐예요? 너의 진로가 무엇이고, 그리고 영재학급이나 심화학급,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아리가 너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주요 질문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담임선생님 상담도 들어가네요. 길동아, 너 무슨 중학교 나왔어? 너 무슨 과목 좋아해? 그리고 나서 빠지지 않은 질문이 뭐예요? 진로가 뭐야? 나중에 무슨 학교 가고 싶어? 무슨 학과 가고 싶어?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래도 또렷하게 목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제 과목별 세특 발표 및 보고서가 시작이 됩니다. 수행평가 포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어 시간에, 네가 관심 있는 분야, 그 진로를 말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 독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발표를 해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까지 1차적으로 수행이 진행이 되고요. 4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6월 달에 기말고사가 있죠. 요 사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나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를 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난 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방학까지 뭐 영화도 보고 어디 견학도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로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추가적으로 해. 이런 기회들이 거의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럼 이때 또 과목별 세특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8월 되면 이제 2학년 탐구 과목이 선정이 되죠. 선정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때 1차로 너는 2학년 때 어떤 탐구 과목 들을 거야?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진로가 있어야겠죠. 진로가 문과인 친구들은 사탐 쪽으로 신청을 할 거고, 이과인 친구들은 물화생지 위주로 신청을 하겠죠. 이때 1차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9월 4일 그리고 10월 달 모의고사가 진행되죠. 이때 중간고사까지 진행이 되네요. 자, 물론 3월에도 모의고사를 보고 1학년 기준으로 해서 3월에도 중간고사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9월, 10월에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 자체가 중등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본격적인 모의고사는 9월, 10월이에요. 이때 뭐예요?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뭐 95점이었어. 근데 9월, 10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85점밖에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공부를 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고사 보고 여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또 과목별 세특 발표 및 보고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쯤 되면 이때 탐구 과목 1차 선정했잖아요. 11월 달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보고요.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부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고1 학생부가 마감됩니다. 이런 시간 순서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월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8월까지 진행이 되고 8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1, 2학기 학생부가 완성이 돼요. 고3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생부 뭔가를 채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시가 9월 달에 진행이 되잖아요. 수시가.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전체 1, 2학기 학생부가 1학기 때 완성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는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 전형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수시는 6번이고요.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 6번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 있고요.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체육, 대학별 실기고사를 보는 겁니다. 논술전형은 대학에 가서 논술고사를 보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아직은 논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논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3월 모의고사를 보면 6월, 9월 수능에 이 정도는 나오겠다라고 판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을 한두 개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후로 논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논술은 아직 아니고요. 제일 많은 건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한 80%, 세특이 한 20%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세특이 둘 다 중요한 이런 전형입니다. 정시는 3번을 지원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수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정시가 3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거기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정시는 2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가군에는 나군에 다군 이렇게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해서 3번이거든요. 근데 보통 건국대 이상이라면 가군에 고려대가 있고요. 나군에 서울대하고 서강대가 있고요. 가군하고 나군 반반씩 뽑는 데가 연세대, 이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만 뽑는 대학교는 홍익대, 광운대, 국민대가 있어요. 물론 다군에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도 뽑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되게 일부만 뽑아요. 글로벌 경영에서 46명, 이과에서 바이오메디컬 20명, 이게 다예요. 다군에서는. 중앙대에서는요, 경영 210명, 전기전자공학부 110명, 이게 다예요. 그리고 건국대는 8명밖에 안 뽑고요. 동국대는 54명, 서울시대 9명밖에 안 뽑습니다. 이게 다군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쓰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가군에서 고대 쓰고, 나군에서 서울대 쓰고, 다군에서 성균관대 쓰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점수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겠죠.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다군에서 쓰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가군에서 고려대 쓰고, 나군에서 서강대 쓰고, 다군에서 쓸 데가 없어서 전기전자공학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군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매년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다군에서 꼭 합격해야지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다군은 그냥 배수의 진처럼 되게 낮춰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합격은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군하고 나군에서 합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2번이죠. 3번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보면 수시는 6번이고요. 정시는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대학 입시 전략은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혹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이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수시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고3 이후 대학 입시에 들어간 친구들 보면 이런 거 혹시 좀 관찰되지 않으세요? 정시로 간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못 가고,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잘 가 있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못 가고요.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가 있어. 이런 공통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논술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 왜냐면 논술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논술은 시기적으로는 수시죠. 9월에 원서를 넣으니까. 근데 논술은 내용적으로는 정시예요. 왜? 우리가 보통 수능을 사고력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고력 시험은 오지선다로 풀면 수능이 되는 거고요. 그 사고력 시험을 서술형으로 풀어내면 그게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정시 지수가 정시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논술도 잘 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누구예요? N수생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어두워질 거라고. 네. 점점 어두워질 벌써. 예. 자, 대학별 졸업생 및 고3 합격자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떠냐. 저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20년 넘게 입시 컨설팅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자, 고려대 한번 볼까요? 정시에서 40%를 뽑는다고 해. 근데 40%가 졸업생하고 고3하고 나눠보면 26%, 14%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수행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고3 친구들, 아니, 우리 지금 올해 고1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정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학년도가 바뀌면서 정시 체제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 고1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발표는 우리 20.4%를 교과전형으로 뽑을 거야. 근데 고려대는요, 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을 받지 않아요. 고3만 받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대는 36.2%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거야. 그런데 합격자들을 따져보니 졸업생들은 9%, 고3이 27.15%. 논술전형.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논술전형이 없었습니다. 다 0. 근데 올해부터 논술전형이 생기죠. 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야, 정시 40%나 뽑는데 너 정시로 가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수능은 누가 강해요? 졸업생. 교과전형은 누가 강해요? 고3. 종합전형은 누가 강해요? 고3. 논술전형은 누가 강해요? 졸업생. 그렇죠? 그래서 논술은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정시랑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교과하고 종합은 왜 고3이 강하고 수능하고 논술은 왜 재수행이 강할까? 제가 만약에 재수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작년에 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다 검증을 받은 상태야. 그래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합격했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8개월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올해 수시에서 진행하겠어요? 아니죠. 저는 올해 수능 그리고 논술에 올인을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시는 고3, 정시하고 논술은 N수생,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원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점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받은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85점, 이게 원점수죠. 원점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요것만 기재가 돼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뭘 받기 시작해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라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100분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100분위. 표준점수는 135, 120이 이게 135가 어느 정도 잘하는 건가? 120이 어느 정도 잘하는 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표준점수 자체는 만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00분위는 만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뭐예요? 99.99가 만점이에요. 100분위는.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98점이야. 근데 그 98점이 점수 95점이 98점이 될 수도 있고요. 80점이 98%가 될 수도 있어요. 100분위는. 그러면 95점을 받든 80점을 받든 65점을 받든 만약에 내 100분위가 98%라고 얘기하면 100명 시험본 중에서 내 아래 98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상위 2%. 요거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는데 아마 경기 지역은 6월달 것도 볼 겁니다. 서울은 6월은 안 봐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가져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100분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갑자기 수학, 국어 100분위가 갑자기 95 받았다가 85로 막 떨어지고 막 이래.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지?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이 있고요. 여기 좀 먼데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국 백분위가 여기 표기가 돼요. 98.36, 99.02, 그렇죠. 영어는 93.1등급, 한국사 1등급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점수 관리죠.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점수 관리. 그리고 국어, 수학은 백분위 관리. 영어는 백분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만 나와요. 점수가 그대로 등급하고 매칭이 되니까. 요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학생과 졸업생 수능 성적 비교입니다. 서울대학 12곳 2020학년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더 2020학년도 이게 발표를 안 해요. 왜냐면 재수생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혼란 때문에 그래요. 자, 100명을 뽑잖아요. 이때 100명을 뽑으면 건국대에서 합격자 중에서 100명 중에서 재수생 비율이 73.6%, 서강대 67%, 성균관대 70%, 시립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서울 상위권으로 갈수록 재수생 비율이 커요. 지금은 한 75%까지 보고 있어요. N수생 비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시 올이냐? 고2, 고3, 고1, 심지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재수생, 재학생이죠. 재학생하고 졸업생 100분위 평균이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조건 내신 챙기셔야 돼요. 무조건 내신. 특히 단위수 높은 과목들 뭐 있어요? 국수형 다 4단위식이죠. 무조건 내신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100분위별 그럼 지원 가능 대학이냐? 자, 제가 등급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영어 빼고. 영어는 등급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다른 과목들은 등급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1등급에는요. 95.8부터 시작해서 99.6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급 구간이에요. 근데 95.8을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로 보고 있어요.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붙은 1등급이라고도 얘기해요. 땅에 붙은 1등급. 땅에 붙은 1등급은 중형외실 라인입니다. 그러면 99.0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같은 1등급이지만 천정에 붙은 1등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나 의치한 쪽 하는 거예요. 2등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8부터 시작해서 95까지가 다 2등급 라인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죠. 3등급. 그래서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 초반까지가 이제 서울권에 있는 끝자락 혹은 경기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신 챙기셔야죠. 수시로 가셔야죠. 자,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 4월, 6월, 7월, 9월 이렇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4월 모의고사는 뭐예요? 고3끼리만 보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는 뭐예요? 이제 전국에서 재수생, 반수생이 다 들어오는 거죠. 1차로. 자, 7월은 뭐예요? 또 고3끼리만. 9월은 뭐예요? 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위 평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4월 87.1이었던 애가 6월에 가면 78.8, 7월 92.4, 9월 다시 79.2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뭐예요? 재수생의 힘입니다. N수생의 힘이에요. 같이 보면 이렇게 100분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분위 96이 고3들, 그러니까 재수생 들어오지 않았을 때 100분위 96이 중앙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재수생하고 격돌이 되잖아요. 그럼 100분위가 96에서 9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2, 93 라인이 중앙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뭐 해야 되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건 영어입니다. 여기 모의고사 문항이 있어요. 1번 문항부터 45번까지.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LTV 영어학원에서 워낙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 함축 의미 추론, 그리고 글의 요지,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어법 꼭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나오고요. 글의 순서 나오고요. 흐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난이도가 있습니다. A가 제일 쉬운 거고요. 그리고 E가 제일 어려운 거겠죠. D가 제일 어렵네요. 그리고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efore는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after는 공부한 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데가 바로 이 어법하고요. 빈칸 추론이죠. 빈칸 추론 난이도가 D 그렇죠. 배점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을 어떤 유형에서 약한지 잘 확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정시 컨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마다 느끼는 건데 2점짜리 빼고 2점짜리 다 맞았다 치고 3점하고 4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능 문제가 180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5개 이내 틀리면 돼요. 그리고 연대 가는 친구들은 7개 이내 틀리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대 가는 친구들은 10개 이내로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위권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정시로 간다.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서영고를 목표로 한다. 이런 친구들은요. 사실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능 문제 180문제에서 내가 몇 개를 틀려야 되지? 개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틀린 문장의 개수 관리. 그래서 10개까지가 고대고요.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개, 14개까지가 서성한 라인이에요. 자, 수학도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정시 올인 한 번 더 생각하기. 저는 정시 올인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뭐 제가 경험상 그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 올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시 올인을 하려면 마치 내신을 다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가요? 뭐 삼각관계에서 여학생이 2명 있어. 그럼 너 쟤 아니면 나야. 선택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도 챙겨야 되고요. 모의고사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챙긴다고 해서 다른 걸 버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시 올인을 했다고 쳐. 그러면 내신을 버렸어. 그러면 정시 올인을 하는데 올인한다고 해서 정시가 오르냐?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쓸 때가 됐어. 원서를 쓸 때가 됐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시 올인을 한다고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큰 변함이 없고 정시 올인을 한다고 내신 버리고 학생부 버렸어. 근데 수시 기회는 6번이야. 그때 가서 수시를 안 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면 그때 찾아와요, 아이들이. 저 정시 올인해서 내신도 안 좋고 학생부 비어있는데 그래도 수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 돼. 쓸 수가 없어.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시 올인을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고1, 고2, 올해 고1, 고2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먼저 정시 올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쐐기를 박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이럴 겁니다. 엄마, 옆집에 홍길동은 정시 올인한데 나도 정시 올인을 해야 될까 봐. 그럼 부모님들께서 그래? 그럼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냥 뭐 알아서 해. 이건 아닌데고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야, 정시는 25%, 정시에서 고3이 갈 수 있는 비율은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수시를 집중해야 되는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해두시면 아이들이 쉽게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할 거예요.
자, 정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기 합법적인 내신 버리기는 아닌가. 예. 지금 고2, 고3 되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 내가 왜 정시 선택했지? 내가 내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학생부 채우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사장이 압박 없는 집에서 푸는 수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지금 고3, 올해 수능 풀었는데요, 2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이 나왔어요. 이래서 그냥 정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따지자면요, 지금 중2, 중3들도요, 모의 성적, 수능 성적 잘 나옵니다. 지금 중2, 중3 중3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수능 모의고사, 죄송합니다. 침이 튀어서. 제가 좀 더 멀리 갈게요.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올해 수능을 풀었는데요. 수학은 2등급이어서 1등급이에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집에서 편하게 시간 재지 않고 풀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능 고사장의 압박?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N수행 없는 고2 12월 모의고사 결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몇 등급 받았어요? 100분이 몇이에요? 그러니까 수능할게요. 이건 아니죠. 이제 재수생 붙기 시작하면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네 번째, 내신과 모고 등급 2등급 차이에서 의미가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정시 올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신은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꾸준히 1, 2등급이 나와.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수능형 머리가 훨씬 더 발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연 수시 6회를 버릴 수 있을까? 이거는 못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는 3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그러면 전체 8번 중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번이에요. 그 6번을 다 버릴 수 있을까? 못 버립니다. 논술이 있지 않냐? 논술은 안 돼요. 자, 정시 기회는 사실상 2번이다. 가군에서 나군에서. 자, 혹시 지금 의대 증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이슈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00명 충원이 되면 5,058명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의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교과하고 학종, 그리고 수능 논술 이렇게 묶었습니다. 교과 학종은 수시고요. 물론 수능이 정시이긴 하지만 제가 논술까지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건 정시형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고3 N수생 따졌을 때 교과하고 학종이 1511명, 고3에서 85%, 그리고 N수행이 270명, 15%.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작년까지. 자, 수능 논술 고3 320명, N수행 957명. 작년까지 이랬어요. 입시 결과가. 그러면 2025학년도로 넘어가서 2,000명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고3은요. 교과학종에서 고3은 2,266명 85%, N수행은 405명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논술에서요. 고3은 479명 25%, N수행은 1,430명 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을 비교를 하셔야 되죠. 고3, 자, 교과학종에서 2,266명, 그리고 N수생 1,436명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고3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하고 학종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수생은 누구냐? 심각합니다. 반수생, 재수생, 3수 이상, 4수도 있고요, 5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직장인도 굉장히 많아요. 또 치대에 다니는 학생, 한의대 다니는 학생, 약대 다니는 학생, 수의대에 다니는 학생이 반수로 들어오는 경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방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탑5 의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학생들. 이 N수생들이 바로 이 N수생입니다. 이렇게 보셨다가 조금 고3이 됐을 때 꼭 이 교과 학종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고3은 교과 학종에 집중하고 N수행은 논술 수능에 집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신 등급의 구조. 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지금 고1들 특히, 그쵸? 고1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처음 중간고사를. 근데 고2, 고3 학생들은 좀 많이 느낄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하고 기말고사가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까지 큰 변화가 사실은 없다. 그래서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3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3 되면요, 1학기 때 정시 때문에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예. 이게 고3들은 또 내신 등급 나오는 교과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면 1, 2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과거보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장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챙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비교과 잘 챙기면 수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고등학교별로 표준 편차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점수가 있고 과목 평균입니다. 점수가 4점수예요. 4점수. 과목 평균은 누가 만들어주는 점수예요? 친구들이 만들어주는 점수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일반고 기준으로 볼게요. 일반고에서 1등급이 나오는 구조는요, 내 점수하고 평균하고 30점 이상일 때 1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등급은요, 내 점수하고 평균이 27, 8점일 때 2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등급은 내 점수하고 평균이 23점 정도일 때 3등급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목 평균보다 내 점수가 많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과목 평균은 친구들이 만들어준다고 제가 얘기했어.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놀 때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서 잘 때 담요를 덮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나 쟤는 또 놀러 가는데 제가 자꾸 게임방 가자 그러는데 제가 농구하자 그러는데 제가 자전거 바이킹 가자 그러는데 이럴 때 거기 휩쓸리면 나도 평균이 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 원리를. 그러니까 너 1등급 받아야지 뭐 4%에 들어야지 이런 건 다 의미 없고 무조건 1등급을 위해서 30점 이상.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빠지지 않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빠지지 않고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간극을 우리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간극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공부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부모님들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6박 7일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기 전에 3일 마음 두근두근 공부하는데 가는 기간 5박 6일 다 잊어먹어. 갔다 와서 일주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그러면 말이 5박 6일이죠. 그거는 보름 이상 까먹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뭐가 무너져요? 공부 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부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습관이 뭐예요?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이 뭔지 아시죠? 네.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자꾸 깨시려는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푹푹 꺼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족끼리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는 그냥 좀 좋은 데 가서 그냥 좀 멋있게 외식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가도 그냥 1박 2일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학원 수업 빠지지 않게, 학원 숙제 제때제때 하게, 자기 공부 제때제때 하게. 그래서 이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제가 컨설팅 해보면 3, 4등급 혹은 5, 6등급 친구들 성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는 학생들은 다 저마다의 엄청나게 불쌍한 이유들이 있어. 제가 그때 왜 모의고사를 왜 못 봤냐면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요. 제가 그때 중간고사를 왜 못 봤냐면요. 그 전전날에 어떤 집안 잔치가 있어서. 다 저마다의 정말 근사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근사한 이유들이 내신이 낮을수록 더 많아요. 내신 높은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잘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수시 쪽으로 나와서 교과 전형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별로, 대학별로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 규정 이렇게 다 달라요. 하지만 상위 15개 대학 위주로 해서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추천 전형이다. 추천 전형이야. 추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나 이런 것들로 학교 석차를 매기겠죠. 그래서 학교 석차를 보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신 높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해 주냐? 자, 연세대는 자, 고등학교에서 10명 추천해 줘. 할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고려대는 4%, 성균관대 15명, 재학생만 이렇게. 중앙대부터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서울시립대 10명 재학생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뭐야? 재학생 성적이 내신 높은 재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어요. 교과 전형 쓰는데. 근데 평가 방법. 연세대는 교과 100%, 고려대는 서류 20%가 들어가죠. 서류가 뭐냐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균관대 정성평가 20%. 이게 세특이에요. 근데 보실까요? 자, 고려대 보시면 1등급이 80점 만점이고요. 교과 80 중에서 2등급이 78점입니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2점 차이 나요. 근데 뭐예요? 서류 20점에서 전공 적합성만 5점이야. 그러니까 결국 대학들은 뭐예요? 학종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학종을. 근데 교과부에서 늘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에다 붙인 거예요. 자, 성균관대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양대 정성평가 10점, 서울시립대 면접 20%. 면접은 뭘 갖고 보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동아리 이거 했네. 동아리 할 때 어떤 걸 느꼈어? 어떤 실험을 했어? 진로랑 어떤 걸 느꼈어? 진로 관련해서 이런 것들. 경희대 교과 세특 30%, 이대 면접 20%, 건국대 교과 세특 30%, 동국대 서류 30%. 이게 다 뭐예요? 학생부예요. 학생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교과하고 학종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학종을 두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신을 있는 힘껏 올려둔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종이 들어가는 교과도 쓰고 그리고 학종도 쓰고 학종 그렇죠. 서류가 들어가는 교과도 쓰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쓰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께서는 진로를 하셔야 돼. 진로. 고등학교 1학년은. 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진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진로는 일단 문과냐 그리고 이과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문과는 그렇죠? 인문 계열이냐 그리고 사회 계열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과는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기전자냐 전기전자 기계냐 아니면 메디컬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많은 학과들이 있죠.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셔야 돼요. 1학년 때. 계열.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열까지 가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기 학과까지 가셔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인문계열이냐? 인문계열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어문입니다. 어문.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영어교육과, 영어형문학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계열은 뭐냐면 경영경제, 사회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계열을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문과인데 수학이 좀 되는 학생들이 사회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전자기계는 뭐냐? 전기전자기계는 어떤 친구들이 가느냐? 이과인데 물리가 되는 애들. 그럼 메디칼은 뭐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리가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영어는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어가 중요한 이유가 원서는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자, 문과하고 이과는 그럼 어떻게 나눠요? 문과하고 이과는 수학을 좋아하면 이과하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인가요? 아니에요. 수학은 다 중요합니다. 문이과를 나누는 기준은 과학이에요. 과학 안에서 뭘 하세요? 뒤에 잘 보이세요? 저 뒤에 잘 보이세요? 제가 좀 더 크게 쓸까요? 아, 오케이. 네. 모르생입니다. 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는 통합과학만 배우죠. 과학에서. 그건 3단이었어. 2학년 때는 과학을 3과목 배우죠. 각각이 3단위씩이야. 3단위 플러스 3단위 플러스 3단위. 그리고 3학년 때 과학은요. 내신이 나오지 않아요. 등급이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자 1학년 때 3단위 그리고 2학년 때 3단위, 3단위, 3단위. 그럼 2학년 때는 총 몇 단위예요? 9단위죠. 얘가 내신을 잡아가는 거예요. 얘가 2학년 때 가서는. 그래서 과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 9단위면 자 보실게요. 국어 이런 개념이에요. 국어 4단위, 수학 4단위, 영어 4단위, 과학 9단위 이런 거예요. 그 단위수가 높을수록 단위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주일 안에 배우는 횟수거든요. 그 단위수가 높을수록 전체 내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 내신 계산될 때. 아시겠죠? 근데 이게 9단위가 2학기 배우잖아요. 그럼 1년에 얘만 18단위야. 그럼 얘를 커버하지 않고서는 2학년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과 이과 정하시고 그리고 인문사회 전기 메디칼 가시는데 이제 처음부터 문과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왕이면 이과 쪽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통합과학 내신을 보시고 2학년 때 가서 이제 좀 문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문과로 시작했다가 이과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과로 시작했다 문과로 온 거는 한결 수월하다. 자, 제가 이건 좀 지우고요. 네, 같습니다.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능 최저가 있네요. 수능 최저.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학종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 수능 최저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과목이 각각 2등급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 정도가 수능 최저예요. 자, 제가 논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등 논술하고 중등 논술 그리고 대학 입시 논술은 완전 달라요. 제가 대학 입시 논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2학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입니다. 인문하고 사회계열. 우선 이런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이 4-5개 정도 나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7개, 8개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국어 비문학이에요. 국어에서 말하는 비문학.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려면 국어 비문학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영어죠, 영어. 영어 장문 독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또 비문학, 여기도 비문학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논술학원을 그래서 일찍부터 보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어 비문학은요 논술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학원에서 배우는 거고요. 영어 장문학원은 영어 장문 독해도 영어학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리고 이런 걸 풀어내는 겁니다.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야. 그러려면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이해가 필요한 거죠. 또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게 제안자, 응답자 이게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안자의 만족감 y1을 최대한 x를 구해서 c 함수로 표현하고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뭐야? 수학이잖아요. 수학.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논술학원을 따로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수능형 문제라는 거예요. 수능형 문제. 자연계는 이렇습니다. 뭐 값을 구하시오. 자연계는 대부분 수리논술이에요. 자연계는 무엇을 구하시오. 이 y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무엇을 보이시오. 뭐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 이게 수학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과는 거의 대부분 수학 논술을 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수학 공부, 수학 학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학업 능력, 전공 역량, 그리고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학업 능력, 전공 역량.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서류 평가부터가 들어갑니다. 서류는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작년도부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자기소개서 역할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 면접 보고요. 연세대 면접 보고 고려대 보고 그렇죠? 뭐 봅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학업 능력이 뭐냐면 내신입니다. 내신. 전공 역량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협업 능력. 협업 능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단순화시키면 고등학교에서 협업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뭐 애들끼리 뭐 할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급 임원, 리더십,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가서 동아리 부장, 학급 임원 안에서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다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도 해보고 1학년 2학기 때도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2학년 1학기 때도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은. 나 이번에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 창피해.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그냥 트라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학습 부장이 또 따로 있죠. 수학 부장, 사회 부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협업 능력에서. 학업 능력은 내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2.5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자면, 그렇죠? 제가 2.5등급을 받으면 제가 경희대에 쓸 겁니다. 오케이. 왜? 이 정도 내신 등급이 경희대 지원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2.5등급은 나만 2.5등급이야?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이 2.5등급이죠. 그래서 이 내신 등급이 차지하는 거 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레벨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끝. 그럼 최종 합격은 학생부 변별력, 그리고 경쟁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신부터 올리고 내신부터 올리고 내신부터 올리고 내신부터 올리고 학생부 준비하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신을 올려서 1.8까지 만들었어요. 1.8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뭐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고려대를 쓴다고 칠게요. 그렇죠? 그럼 나만 1.8등급이야? 아니라는 거죠. 얘는 고대를 지원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내신 등급이다. 이것도 역시 뭐야? 합격은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예요.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만약에 여기서 1등급 받는 친구들 혹은 1, 2등급 받는 친구들의 경쟁자는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원까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나의 경쟁자는 누구야? 특목자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목자사고 애들하고 겨뤘을 때 나의 학생부는 무엇이 부족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공 역량입니다. 학생부의 전공 역량. 학업 능력은 내신이고.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진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생명과학 계열 혹은 의예과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화학 계열, 메디칼 쪽 계열이 1.6이 나오면 고려대, 의대를 목표로 하자. 1학년 1학기 내신을 보시고 1.7이 나오면 성균관대 약학과를 내신으로 하자. 1.8이면 중앙대학교 약학과, 2.1이면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2.6이면 경희대 생체의공학과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는 똑같아. 내용은. 학생부는 뭐야? 생명화학 계열로 맞춰져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의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뭐 의사의 하루에 대한 보고서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너무 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의사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요 생명화학 전문가예요. 그렇게 본질을 접근해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진로 연관 독서록 내 그랬더니 시골 의사의 뭐 체험담 뭐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가 아까 교과 전형은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연세대만 있고요.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요. 그리고 홍익대, 이대만 있습니다. 이 4개의 대학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다. 나머지 대학은 의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의대는 다 있어. 의대는 다 있는데 일반 학과일 경우에 연대, 고대, 그리고 이대, 홍대만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 잘 챙겼는데 아직 모의고사가 진짜 계속 모의고사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그런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 더 유리하겠죠. 근데 학생부를 막 채우는데 모의고사 진짜 안 나와.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없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경희대학교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만 모집 단위가 뭐냐면 학과입니다. 학과. 그리고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가 있어요. 1등급부터 시작해서 8등급까지 있고요. 여기 빨간색 X가 뭐냐면 불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등급. 검정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등급이에요. 물론 내신 등급이 좋을수록 앞에 몰려 있어요. 유리해요. 진짜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심지어 빨간색 X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검정색 동그라미, 요게 합격자들이잖아요. 요 같은 구간에 빨간색 X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생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학생부의 내용이 전체 41%예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걸 써주시길래 자율활동, 1, 2, 3학년 자율활동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거죠. 1, 2, 3학년 진로활동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 과목별 세특 써주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들 세특 써주시죠.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봤더니 16,000바이트에서 6,600바이트가 담임 선생님 몫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담임 선생님하고 잘 지내요, 진짜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학기 초에는 다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1차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게 일단 1차로 중요해요. 2차는 어떻게든 수시, 학생부 채워서 수시로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세 번째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셔서 지원 사격해 주는 거죠. 담임 선생님한테 만들어서 우리 길동이가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나 고등학교 올해는 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본인은 진로가 이런 거고 어떤 학과 가고 싶대요. 선생님 학생부 잘 챙겨주세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한테도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도 지원 사격을 받은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길동이 학생부를 쓸 때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 문장을 써주시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길동이가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 담당 과목 세트 선생님 저 이번에 학종 써야 되는데 뭐 보고서나 더 내면 안 될까요? 선생님 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할 때도 맞아 너 그때 엄마 왔었어. 너 학종이라고 그랬어. 그래 뭐? 어떤 거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야 너 그때 발표 잘했잖아. 네 세트 너가 써서 내. 선생님 그대로 실어줄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런 게 없으면 디폴트 값은 초기 값은 다 뭐예요? 정시예요. 고등학교는. 왜? 학생부 채우는 게 힘들거든 선생님들은. 따로 신경 써야 되고 걔만의 문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힘들거든. 그래서 가만히 애한테 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시야. 그리고 그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선생님 저 학생부 뭐 이러잖아요. 이제 딱 고등학교 2학년 됐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 선생님 저 학생부 그러면 선생님 저 보고서 좀 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에? 너 수시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필하시는 거야. 그러면 교무실 안에서 길동이는 수시 학생부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무실 안에서.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너 얘기 들었어. 너 학종 준비한다며? 너 얘기 들었어. 너 수시라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3도 마찬가지예요. 고3도 담임 선생님 면담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종 준비나 수시 준비 안 했으면 선생님 저 사실을 그동안 모의고사 준비 많이 해왔고 막 그랬는데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 때 제가 재수생들하고 격돌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일단은 3학년 1학기까지는 더 수시 준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여유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학생의 주 테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고2, 고3 되는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이 뭐예요? 계열이었고, 두 번째가 학과였고,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내신 1.2등급이었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 친구의 고3 때 진로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뭐야? 추측 통계학을 활용한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방법. 세포 내 에너지 교환 이론, 인공심장의 기계적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야. 더 깊게. 자, 이거 문과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범죄 교정 프로그램의 선진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 중세 봉건시대 풍자문학, 고려대학교 문헌정보 대통령 기록물 텍스트 마이닝 이런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라고 한다면 1학년 때는 뭐예요? 어문계열, 2학년 때는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보니 얘가 중세 봉건시대 풍자문학을 연구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 영문학과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뭐예요? 스토리가 쭉 만들어지는 거죠. 2024년도 수시 불합격의 특징입니다. 제가 불합격한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 이거는 사전에 조심하셔라는 거예요. 입시 계획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수시 처음에 했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시로 왔다가 정시를 한다고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다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두 번째, 전공학과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게임 그래픽 디자인, 교육 전문 법조인 이런 진로는 아닌 거죠. 왜?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죠. 그래서 걔가 1차 합격하고 2차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넌 진로가 뭐야? 너 꿈이 뭐야?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그랬대. 너 그럼 그래픽학과 가야지. 컴퓨터공학과 왜 왔어? 너 그럼 디자인학과 가야지. 컴퓨터공학과 왜 왔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컴퓨터공학이 뭘 하는 데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냥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 단순하게 나 게임할 때 멋진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나 그냥 혹시 컴퓨터공학하고 연결되겠지? 예.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교육 전문 법조인 이것도 안 좋은 진로죠. 교육 전문 법조인 안 좋은 진로. 왜냐하면 교육 전문 법조인 이렇게 진로를 섞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육 좀 들어갔다가 법 좀 들어갔다가 교육 좀 들어갔다가 법 좀 들어갔다가 이제 이 학생부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초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육학과를 갈 수도 없고 법학과를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특 내용의 경쟁력 부족입니다. 고민의 흔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놓은 주제들 이런 거 너무 쉽게 하면은 다른 애들도 다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들, 성장의 흐름이 없는 학생부 세특 주제, 조각들이 흐트러진 학생부, 이게 좀 안 좋죠. 다양하고 얕은 지식보다는 좁고 깊은 지식, 학년이 가면 갈수록. 1학년 때 계열이니까 1학년 때 계열은 되게 넓죠. 2학년 때는 이제 학과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 학과 안에서 좁고 깊게. 3학년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세 봉건시대 풍자문학, 깊게, 좁고 깊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과의 소통 부족, 관심 부족입니다. 너가 수시였어? 너 그동안 수시 준비 안 했잖아. 이런 얘기 듣지 말자. 그리고 면접 준비. 이번에 면접 준비에 소홀한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고2, 고3을 알아주셔야 되는 게 학교에서 1차 합격을 하면요. 야,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 해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 시켜줄 거야. 거기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보통 면접을 하려면요.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서 면접 예상문항 100개를 뽑아. 그리고 100개에 대한 나의 질문을 달아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새끼 질문을 또 만들어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면접은요. 그냥 다 모아놓고 학생부 갖다 놓고
뭐 진로 뭐야? 다 몇 개 부르고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좀 더 자신감 있게 해. 그래 끝. 두 번째 뭐 해볼까? 좀 발전이 됐나? 좀 낮았네. 이건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는 거야. 대학에서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 면접은 굉장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그런 겁니다. 자, 시간을 장악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는 관성이 유지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시간을 장악할 수 있어요. 시간을 장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간고사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수많은 세트 수행평가,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또 세트, 그리고 중간중간 모의고사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아마 중학교 때부터 세 배는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힘들어. 뭐가 힘들어? 학생부 챙기는 게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슬 수능. 왜? 수능은 결과 발표가 언제 나요? 2년 있다 나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내신은 결과 발표가 언제 나요? 2달 있다 나잖아. 그러니까 쪼이는 거지. 이런 어머니들 되게 많이 계세요. 애가 내일 모레 내신인데 계획도 하나도 안 세우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엄마가 너무 초조해가지고 물어봤어.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정시 올인이잖아. 잊었어? 그럼 어머니들이 할 말씀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노는 거지 아이들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이 있을 거예요. 뭐 무슨 학원도 다니고 무슨 학원도 다니고 있겠죠. 저마다. 근데 이 학원을 다닐 때 이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밀하게 정확하게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여기 우리 아이들 친구들 학생들 몇 학년이야? 이제 1학년. 1학년 돼.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시 프로그램은 뭐 대입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 컨설팅도 하고 제가 목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메인은 아니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관리 컨설팅 뭐 이런 것들, 탐구 주제나 뭐 이런 것들 진행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질의응답 받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고교학점제 사실은 지금 내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폭탄을 받고 그리고 수능 개편의 폭탄을 받으면서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혼란은 여러분들 지금 올해 고1 되는 친구들이 재수를 하는 순간 그 혼란을 또 직격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재수하면 안 돼. 재수를 안 하려면 수시 정시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정시보다 3배의 기회가 더 있는 수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신하고 학생부 챙겨야 되고 내신을 챙기려면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4월 말에 중간고사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내신 준비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버리는 과목 없이 뭐 국어가 4단이면 통합사회 못해도 3단이에요. 2개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니까 국어, 국수영 잘하고 사회나 과학 무너지면 절대 전체 내신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한문일지라도 일본어일지라도 그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제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이 팩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다 보면
길동이 엄마가 뭐래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정확한 정보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